이제 2배지만 따면 리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우 일행이 탐배에 바람이까지 왔네요. 왜 이리 배가 시끌시끌했더니만 이제는 관광지가 된 홍련섬으로 가기 때문이었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람이가 홍련체육관은 지금 없다고 말합니다. 프린이 언제 그 섬까지 따라온 걸까요? 홍련섬이 이래서야 체육관이 잘 안 보이네요. 그때 의문의 아저씨가 지우 일행 앞에 나타나서 수수께끼에 말을 합니다. 이슬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맞혔네요. 홍련체육관이 근처에 있는데 반쯤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관장 강연이 홍련섬이 관광지 신세가 되어서 그걸 보다 못해 체육관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우 일행이 아까 아저씨가 준 어느 티슈에 이곳에 펜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만 다시 둘러봤더니 아저씨가 사라졌고요. 홍련섬에는 포켓몬 연구소가 있어 게임판에선 화석 포켓몬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데 이름 높은 연구소까지 관광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지우 일행이 포켓몬 센터로 가는데 장사하고 있던 로켓단이 지켜봅니다. 로켓단이 나옹 얼굴 모양을 한 방울 굽고 있네요. 포켓몬 센터에 기껏 왔더니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로비까지 꽉 찬 상태입니다. 숙소란 숙소는 찾아봤으나 죄다 10,000원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전전하며 하루 묵을 만한 곳을 찾다가 우연히 바람이가 있는 여관에 왔습니다. 자신이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다니까 일행은 여관을 뒤로합니다. 프린이 지우가 모르던 사이에 이 여관에 들어와 있었네요. 프린이 노래를 불러 여관의 분위기를 띄웠으나 다들 잠 들어버리는 바람에 프린이 얼굴에다가 낙서를 합니다. 여관을 떠난 지우 일행은 수수께끼의 아저씨로부터 받은 티슈에 있는 여관의 위치를 수수께끼를 풀어내어 알아냅니다. 이제 일행이 펜션에서 하룻밤 무료로 숙박할 수 있게 됩니다. 로켓단이 포켓몬 연구소의 포켓몬들을 훔치러 연구소에 폭탄 테러를 하네요. 급히 연락을 받고 지우 일행과 아저씨가 나갔습니다. 피존을 탄 피카츄의 10만 볼트를 맞고 로켓단이 날아갔습니다. 답례로 아저씨가 홍련체육관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여기서도 수수께끼가 나오네요. 그보다 여기는 노천온천이군요. 그보다 아까 온천 뒤쪽에는 체육관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부글부글 끓는 용암 위로 시합장이 있으니 역시 체육관 맞네요. 여기서 수수께끼를 내던 아저씨가 이슬이가 수수께끼를 맞추고 가발을 벗고 자신이 홍련체육관 관장인 강현임을 드러냅니다. 강현이 처음 보낸 포켓몬은 나인테일입니다. 지우는 역시 불타입에 강한 물타입인 꼬부기를 꺼냈습니다. 회오리 불꽃에 물대포로 맞섰으나 꼬부기가 힘없이 구워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콧뿌리 vs 리자몽입니다. 리자몽이 나오자마자 하라는 시합은 안 하고 여유만 부리고 있네요. 콧뿌리의 뿔들이 공격에 쫄아서 리자몽이 도망쳤습니다. 이젠 지우가 피카츄를 꺼냈습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땅타입의 콧뿌리인데도 뿔 부분이 피뢰침 역할을 해서 피카츄가 그쪽에 10만 볼트를 쓰니까 콧뿌리가 쓰러집니다. 강연의 세 번째 포켓몬은 용암 속에서 등장한 마그마입니다. 마그마의 불꽃 펀치가 조금 스쳤음에도 피카츄의 볼이 되었네요. 피카츄가 10만 볼트를 썼는데 이글이글 데워진 공기가 렌즈 역할을 해서 빗나갔습니다. 계속 마그마에게 압도되어 도망가려 해도 아래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있습니다. 그럼 피카츄에게 마그마의 강력한 불대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불대문자를 맞고 피카츄의 체력이 간당간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카츄가 계속 싸우려고 했으나 할 수 없이 지우는 포기를 선언합니다. 얼마나 강연의 불 포켓몬이 강하다면 이슬이의 물 포켓몬이 나간다 해도 어쩔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카츄가 지우의 거품 마사지를 받고 즐거워하고 있네요. 로켓단이 온천에 들어왔네요. 어쨌든 로켓단은 홍련체육관 에이스인 마그마를 잡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체육관에 들어오니 마그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켓단이 냉동미사일을 쏘니까 마그마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마그마의 체온이 매우 높아서 금방 녹네요. 그래서 로켓단이 이번에는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지하 체육관이 소란스럽길래 지우 일행과 강연이 내려갑니다. 로켓단이 냉동미사일을 마구 쏘는 바람에 데워져 있던 암석층이 냉각되어 금이 가서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용암이 흘러나와서 화산이 분화한다는 소리입니다. 로켓단이 마구 쏴대니까 물이 용출되어 바위에 서있던 로켓단이 날아갑니다. 마그마가 분출되자 강현은 마그마에게 바위로 마그마를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불 포켓몬이 아니라면 안 되니까 지우가 리자몽을 꺼냈더니만 리자몽이 지우를 호구로 아는 건지 말을 안 듣네요. 마그마 혼자서 작업하다 보니까 쌓였던 바위가 뿜어져 나오는 용암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놔두기에는 홍련섬 전체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리자몽이 나서서 마그마를 돕습니다. 다른 포켓몬들도 꺼내는데 고라파덕과 프린까지 굴러나왔네요. 이리하여 마그마가 용출되는 것을 막았고 리자몽과 마그마의 라이벌 플래그가 섰습니다. 아까 지하체육관의 링이 마그마에 빠져 못 쓰는 바람에 시합할 때 쓸 링을 강연히 전해 마그마를 발견했던 화구로 정합니다. 아까 마그마의 실력을 알아봤던 리자몽이 직접 나섭니다. 화염방사끼리 부딪혔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마그마에겐 불대문자가 있어서 리자몽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마그마가 리자몽에게 로켓 박치기를 썼습니다. 밑은 용암인데 리자몽이 비행 포켓몬이기도 해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돌기둥 위에서 리자몽과 마그마가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자몽의 뒤에서 마그마가 붙잡고 용암 밑으로 빠뜨립니다. 이대로 끝인가 했더니 용암 속에 빠져있던 리자몽이 마그마를 업고 날아올랐습니다. 나왔습니다. 리자몽의 새 기술인 지구 던지기입니다.
지구 던지기를 맞고도 멀쩡하나 싶었더니 버티고 서는 것도 잠시뿐이고 마그마가 쓰러집니다. 시합이 끝나자 리자몽에게 돌아오라고 했더니만 리자몽이 말 안 듣는 건 여전해서 지우에게 불을 내뿜었습니다. 강현이 지우에게 진홍색 배지를 주는데 여기서도 수수께끼가 나오네요. 전에는 지우와 이슬이가 싸우느라 몰랐으나 상록시티에 체육관이 있길래 상록시티로 가는데 그때 지우가 이슬이의 자전거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지우가 찔려하네요. 홍련섬을 떠나기 위해 배를 급히 잡으러 뛰어가던 도중에 웬 어니부기랑 부딪혔습니다. 뭔가 급한 일인가 싶어서 지우는 꼬부기를 꺼내서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꼬부기와 어니부기를 따라 지우 일행이 보트를 타고 갑니다. 저 섬은 지도에도 없는 섬이네요. 로켓단은 몰래 수중에서 갸라도스 잠수함을 타고 갑니다. 섬에 와보니까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이 있는데 다들 껍질 속에 숨어있네요. 이 섬의 왕인 듯한 거부광까지 있네요. 지우가 거부광을 봤다며 조아라에서 다가갔는데 갑자기 잠이 들었습니다. 지우의 꼬부기도 가까이 갔더니 잠이 들고요. 그래서 피카츄가 모두 잠에서 깨게 10만 볼트를 씁니다. 알고 보니까 거부광의 몸속에서 잠이 오게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였네요. 그래서 거부광을 깨워보기로 합니다. 지우 일행을 몰래 따라온 로켓단은 이번엔 횡재하겠다는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웅이가 이 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섬에서 거부광이 바다로 갔는데 얼마 후에 섬에 오니 잠이 들었던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부광의 몸속에 뭔가 있나 싶어서 웅이가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일행의 목소리를 듣고서 거부광이 잠에서 깼네요. 거부광이 깼다고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이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거부광의 어깨에 대포 한쪽에 뭔가가 껴있네요. 역시나 푸린입니다. 푸린의 노랫소리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다들 골아떨어지고 마네요. 지금이 기회라니까 로켓단은 섬으로 나옹을 투입합니다. 나옹까지 얄짤없이 잠이 들고 마네요. 잠에 떨어진 나옹을 깨워보아도 나옹이 아직 꿈나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단이 갸라도스 잠수함을 써서 거부광을 끌어당깁니다. 잠에서 깬 일행은 거부광이 사라진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기 왕이 사라졌으니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이 당황하네요. 그때 지우의 꼬부기가 전직 꼬부기단 대장의 직위를 앞세워 다른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을 진정시킵니다. 이 모습 참 멋있습니다. 보아하니 거부광이 있던 바위 쪽으로 움푹 파인 흔적이 나 있으니 이건 로켓단의 지시 분명합니다. 거부광을 찾으러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이 일제히 입수합니다. 거부광을 손쉽게 잡고 난 뒤 로켓단은 축배를 올립니다. 그나저나 거부광을 누가 갔는지가 문제인데 나옹은 애초에 포켓몬이니 그럴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나옹이 부딪히는 바람에 잠수함 속으로 물이 새어들어오고 거부광의 대포에 껴있던 푸린이 노래를 부르니 로켓단은 아무 대책도 없이 잠이 듭니다. 단체 입수한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이 갸라도스 잠수함을 끌어올립니다. 로켓단은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 거부광을 싹 다 잡아가려 하자 막아섭니다. 로켓단이 잠수함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잠수함에 캐터필러가 달리고 기계팔 한 쌍이 생겼네요. 갸라도스 잠수함 안이 탱크의 무시무시한 돌진 앞에서 꼬부기들과 어니부기들이 역부족입니다. 역으로 무시무시한 기계팔 공격 때문에 다들 도망치기에만 바쁩니다. 그래서 거부광을 빨리 깨우기 위해 지우의 피카츄와 꼬부기가 물대포와 10만 볼트를 같이 씁니다. 푸린이 빠져나와서 갸라도스 탱크의 입속으로 들어갔네요. 마침내 거부광이 깨어났습니다. 거부광의 괴력으로 돌진해오던 갸라도스 탱크가 멈춰섭니다. 주먹질 한 방으로 기계팔 한쪽이 부서지고요. 일제히 물대포를 쏘니까 갸라도스 탱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푸린이 노래를 하니까 로켓단이 힘없이 물속으로 풍덩하고요. 갸라도스 탱크가 물속에서 폭파했음에도 푸린은 무사히 구해졌습니다. 근데도 푸린의 노래로 다들 잠들어버리고 난 뒤에 낙서 공격을 받았네요. 어쨌든 일행은 거부광의 섬을 떠납니다. 소드라가 얼마 동안 헤엄을 제대로 치지 않아서 기운이 없네요. 그래서 소드라가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블루체육관에 가기로 합니다. 블루체육관에선 수중발레쇼가 열린다네요. 웅이가 벌써부터 해볼래하고 있네요. 이슬이가 넓은 풀장에서 소드라가 오랜만에 놀 수 있게 해줍니다. 수중 발레쇼가 블루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주연으로 이슬이가 뽑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슬이가 떠나고 난 뒤 세 자매가 체육관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쇼가 질려서 손님이 전혀 안 오게 되자 새로운 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내일 쇼가 열린다고 하길래 그때까지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슬이가 인어공주를, 하나가 왕자를, 두나와 세나가 악역을 맡기로 합니다. 로켓단 3인조가 블루체육관에서 수중발레쇼가 열린다는 걸 접했습니다. 역시 효과를 보기 시작했는지 손님이 많이 왔네요. 수중발레쇼에 걸맞게 무대도 역시 잘 차려놓았네요. 인어공주가 된 이슬이가 포켓몬들과 함께 평화롭게 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두나와 세나가 맡아야 할 악역인데 로켓단이 악역으로 나왔네요. 로켓단이 나왔음에도 손님들의 반응은 참 뜨겁습니다. 나옹이 바깥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요. 로켓단이 그물로 한꺼번에 포켓몬들을 붙잡아갑니다. 원래 왕자로 분장한 하나가 나가려고 했으나 지우와 웅이가 무대로 나갑니다. 로사의 아보크가 물속에서도 싸울 줄 아네요. 아보크가 소드라의 거품 공격을 씹고 돌진해오는데 소드라가 연막으로 시야를 가립니다. 그 틈에 왕콘치가 뿔을 꿰찔러 넣습니다. 로이가 또도가스를 꺼내서 도우라고 했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물 밖으로 나오네요.
수중전이니까 물타입 포켓몬들로 싸워야 하는데 고라파덕은 물 포켓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갈수록 계획된 게 3000포로 흘러가긴 하지만 갈수록 반응은 달아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우의 꼬부기도 빠지면 섭하죠. 싸움이 격렬해져 가고 아보크가 다른 포켓몬들을 궁지에 몰고 있을 때 주주가 막아섭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주주지만 아보크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로라빔을 맞추고 난 뒤에 쥬레곤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쥬레곤의 냉동빔으로 로켓단을 얼려버린 뒤에 피카츄가 10만 볼트를 씁니다. 냉동빔과 10만 볼트 콤비는 볼트빔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콤비입니다. 피카츄가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진화 보정을 받은 쥬레곤이 꼬리로 후려쳐 로켓단을 날려버립니다. 이슬이가 여행을 떠나니까 배역의 수와 포켓몬의 수가 모자르게 되니까 아쿠스타랑 소드라를 체육관에 두기로 합니다. 고라파덕은 세 자매에게도 버림받네요. 이리하여 지우 일행과 로켓단의 활약으로 블루시티 체육관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프린이 자신의 노래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나 포켓몬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오늘도 투어 중입니다. 끝까지 다 안 듣고 잠든다면 낙서하는 건 똑같고요. 길을 가던 프린의 머리 위로 웬 주전자가 떨어졌네요. 곧 UFO가 불시착했는데 UFO 속에는 삐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우 일행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삐삐 한 마리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슬이가 소유욕을 불태웁니다. 그 삐삐를 뒤쫓아가고 있었는데 지우 일행이 한눈 팔던 사이에 가방도 아이스크림도 사라졌습니다. 지우 일행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 물건 잃어버렸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자칭 우주인 연구가라고 하는 남자인 연교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겸해서 지우 일행이 따라갑니다. 웬 UFO가 상공에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우주인 2명이 나타나서 피카츄를 납치해갔습니다. 역시나 로켓단인 건 뻔합니다.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보니까 이 UFO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피카츄를 구하기 위해 피존을 투입해서 UFO를 격추시킵니다. 도망치려던 로켓단이 추락했습니다. 프린까지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영교의 우주인 탐지기가 반응하는데 프린까지 우주인으로 취급되네요. 아예 멀쩡한 사람을 우주인으로 알기까지 합니다. 로켓단이 잡아갔던 피카츄를 삐삐가 가로채갔습니다. 자기들이 잡은 피카츄를 뺏어가던 삐삐를 뒤쫓다가 로켓단이 제대로 엿먹었네요. 피카츄를 뺏어간 삐삐를 쫓기 위해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하수구까지 왔습니다. 일행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데 땅의 단면이 참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야동과 닥트리오가 보이네요. 지하에 와보니 로켓이 준비되어 있었네요. 삐삐들은 아까 훔쳤던 물건들을 로켓을 만드는 데 써먹으려는 작정이었습니다. 이윽고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켓단이 지우 일행을 뒤따라왔네요. 일상용품들로 내부 구조를 이렇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삐삐의 지능이 참 대단할 수준입니다. 지우와 이슬이가 피카츄가 있는 곳으로 와봤더니 삐삐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프린이 삐삐에게 싸대기 한 방으로 시비 거네요. 그러자 삐삐도 프린에게 싸대기 한 대를 먹입니다. 어이쿠, 싸닥션 배틀이 되고 말았네요. 삐삐 하나가 쓰러지자 다른 삐삐들이 맞서도 프린 하나에겐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로 다들 떡실신되었네요. 조종실에 들어가서 프린이 대장 삐삐와도 현피를 뜹니다. 영규는 조종 레버를 당겼는데 부주의로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레버가 프린의 마이크로 쓰이고요. 이곳저곳에서 프린이 민폐를 끼치네요. 곧 로켓 발사 카운트가 0이 되어 피카츄가 전기를 넣습니다. 로켓단도 어찌해서 들어왔는데 프린의 노래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웅이만 급히 마을의 여경에게 알리러 나왔습니다. 로켓이 지상으로 발사되어 흘리고 간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이 되찾습니다. 로켓단이 뛰어들어가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로켓이 2단으로 분리되어 로켓단이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피카츄의 전기가 동력을 과다 공급하다 보니까 피카츄가 풀려났습니다. 이제 가방을 찾았으니 동력을 잃은 로켓에서 지우와 이슬이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높네요. 이럴 때 이상해 씨의 덩쿨 채찍이 참 도움이 됩니다. 한편 발사되었던 UFO가 어느 호수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영교가 나왔는데 자기가 물건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우주인으로 보입니다. 삐삐가 또 사람들의 물건 털러 나왔네요. 삐삐가 어쩌면 우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고 지우 일행은 길을 떠납니다.